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의 저자 다나카 요시오입니다. 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45가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규칙적으로 삽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에 좋은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 습관입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쐬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햇빛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일광욕은 하루 15분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를 것입니다.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란 매일의 수면 부족이 비처럼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의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에너지가 감소해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되도록 매일 몸을 움직이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적당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몸에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또 몸에 좋은 운동도 필요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기분 좋게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항상 바른 자세를 취하고 얼굴도 정면을 향합니다.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걸으면 100살 넘어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목표를 낮게 설정해보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에 재미와 유쾌함을 더해보세요. 2부,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여러 종류의 채소를 매일 맛있게 먹는 습관 덕분 아닐까요?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일과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식품 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데 현대인의 생활이 딱 그렇습니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섭취하는 채소의 양과 종류를 늘리면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베지터블 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단백질과 당질인 밥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 여분의 당질과 지질의 축적을 막아 비만,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식주의를 고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채소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섭취하지만 고기나 생선 등의 단백질 원도 많이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충분한 양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인 9종류의 아미노산은 몸에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지 못해 고기 등의 식품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내 세균의 유익균 수가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 유익균의 수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장내 환경을 이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소량의 과일을 드셔보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은 전분을 원료로 한 인공적인 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답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집니다. 언뜻 체격이 좋고 뼈도 튼튼해 보이지만 평소 식습관이 탄수화물 중심이거나 운동 부족으로 나이보다 뼈가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성분은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입니다.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는 몸의 기초가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이라는 토대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불 포화지방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메가9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올레인산은 항산화 작용을 높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암을 예방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뇌혈관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은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작용이 뛰어납니다. 변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두 스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저도 일하는 짬짬이 그리고 집에서 쉴 때 자주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이라는 피토케미컬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성인병과 암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신진대사 작용이 떨어지거나 심근경색과 뇌경색, 열중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주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3부 저는 이것만은 피합니다.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위산을 많이 분비시켜서 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식사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서 줄이거나 끊으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염분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트랜스지방산을 피합니다. 트랜스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착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비만, 알레르기 질환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사부 전염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병, 특히 큰 병은 성실하게 마주하면 건강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그로 인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한 뒤로 저는 식사와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더욱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120세 인생을 준비해보세요.